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선거철이 되니까 메뚜기도 6월 한철이라고 진하게나 입 달린 좌파들이 이 영혼 없는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념을 떠나서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아무리 후보들 간에 이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건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옛 성년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치열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건만 마치 선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지금은 네거티브를 넘어서 망언적 수준의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달리 보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삶은 소대가리, 턱떡머저리, 떼떼, 미국 앵무새, 온갖 헛소리들 해대는 거 북한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한데 아이고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막말 대단합니다. 물론 여권 입장에서만 답답하겠죠. 문재인 마케팅을 해도 안 되고 거짓말 프레임을 들이대도 안 되고 어거지를 피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180석의 위력을 발휘하면 모조리 똥볼에 자책골만 터져나오니까 환장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재가 대구경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대구경제는 전국에서 꼴찌라고 말해서 망국적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나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전법 아닙니까? 바로 같은 당 이해찬이가 써먹었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사과까지 했던 그 수법 아닙니까? 여보시오, 이강재씨 그새 잊으셨는가? 이해찬이가 서울을 천박한 서울로 부산을 초라한 부산으로 폄하해서 망신을 떤 게 언젠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박영선은 어쩌라고 그러시는가. 오죽하면 이것을 사자성어로 서천부초,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 도대체 뭘 보고 사시는가. 민주당이나 이 좌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국민 열받게 하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파들만 달라붙어 다녀요. 좌파들한테는 코로나가 안 가.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바로 이런 국민들 열올리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좌파 쪽에 돌아다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어찌 된 게 이절만 하면 똥볼 차는 주자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강재 보시게. 그러다가 대구 사람들이 강원도를 총 공격하면 어쩌시려고 자꾸 입에 대구를 달고 다니시는가? 아직도 대구 깡다구 잘 모르시나 본데 빨리 사과요. 큰일 난다고. 그러면 또 박영선이처럼 협박하시는 겁니까? 나는 협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강재가 강원도 살아서 대구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이강재 발언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의 출생이 아리까리 하니까 전직 대통령의 출생 지역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겠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는 출생지까지 바꿔가면서 하면 안 되지. 문재인 출생지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강재가 오늘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40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래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이강재는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천받느라 정신없는 정치인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구 경제가 꼴찌인 것이라면서 부산 경제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보고 뽑아야 미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참 한강에 나갔다 내다 버려야지. 이강재씨 공부를 좀 하고 얘기를 하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은 구미, 전두환 대통령은 경남 합천,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 이명박 대통령은 포항,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인데 무슨 근거로 전직 대통령을 뭉뚱그려서 대구라고 하시는가. 기분 나쁘잖아. 남의 고향을 바꿔버리면. 네? 태어난 고향하고 뭐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다든가 이걸 가지고 대구 경제와 매칭을 시키는 그 꼬라지. 아유 답답해라.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대구 경제하고 전직 대통령 싹 묶지 말고 TK, PK 출신 대통령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왜 김영삼이를 빼는데? 아니 김영삼이를 빼고 거기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경남인데 갖다 놓고 그리고 당신이 지난 40년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40년 기간 동안 김대중 노무현은 왜 빼시는가? 이 사람 대통령 안 했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대구 경제가 좋았다는 말인가? 그때가 제일 안 좋았어. 좀 말이 되는 말을 하시게 양반아.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단순 세포적 발상인지 반대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가? 그놈간 호남 지역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되고 뭐라고 했는가? 경상도 대통령들 때문에 경상도는 많이 발전하고 호남은 낙후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 말 이강재 자네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요. 그런데 당신 말대로 지난 40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라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구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증명된 거 아닌가? 대통령의 권력을 대구만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인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오히려 대구 경제가 꼴찌인데도 대구를 위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전직 대통령들은 다른 지역을 더 발전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들이 칭찬을 받을 일이지.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고 핵미사일 만들도록 방치한 김대중 노무현이 칭찬받을 일인가? 그리고 이 정권 초기 코로나 들어왔을 때 대구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 정권에도 좀 알아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이강재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그런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정치 안 하려는 거야. 그런데 요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년 8월에 집행유예 풀리면 한번 생각해보려 그래. 가서 김두한 의원처럼 똥바가지를 퍼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런 데 나와서 박영선이를 도와주려면 공부를 좀 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할 말과 안 할 말을 좀 구분하는 연습이라도 하고 나와서 말을 해야지. 에이구 답답해. 이강재 막말이 박영선 표 갉아먹는 발언들이라 야권에는 좋겠지만
내가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은 선거를 떠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볼까 두려워서 그런데 이 양반아. 이 양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누구보다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될 정치인이 아닌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강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박연차 게이트 연루로 취임 7개월 만에 중도 낙마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만들어서 강원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민폐를 끼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다시 불러내서 이번에 배지를 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오고동 성추행으로 인해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망발을 한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강재 기억하세요. 야, 이거 진짜 민주당 사람들 왜 이런답니까? 잘 보시면요, 이번 선거에 마치 집단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 릴레이를 하는 것이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 릴레이가 아니라 뭐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나. 그런데 야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지지율 하락해주고 박영선 후보 표 갉아먹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선수를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올라온 대단한 선수 딱 5명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1번 타자 이해찬. 지난 19일 3개월 만에 얼굴을 내비친 이해찬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서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는 잘못된 가능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정작 김상조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꼴이 다 있습니다. 야당은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에 물러난 김종원 전 수석. 똘똘한 채 논란을 남기고 청와대에서 떠난 노영민 전 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린 사실로 경질된 김상조를 세트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이해찬이도 땅값 4배나 뛴 자신의 세종집 5km 거리에 예정이 없던 나들목이 추가됐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연기 나들목이 거기에 추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들목이 이해찬의 세종시 집과 땅 가까이에 지어진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찬씨, 오랜만에 나와서 박영선이를 위해서 뭔가 한 건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왔는 첫 타석부터 파울볼 때리다 못해서 결국 똥볼을 들이차고 박영선 표만 갉아먹고 아웃 당했습니다. 2번 타자 고민정.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논란 때문에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으면 입을 닫고 조용히 지내야 할 텐데 그 사이 입을 못 닫고 또다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이런 취지의 영상을 공개해서 또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인데 그럼 민주당에 투표하면 성추행에 투표하는 거나? 아유, 2번 타자 고민정 업! 3번 타자 임종석. 박원순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면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며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이를 못하면 박영선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서 자제를 좀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임종석은 다음날 또다시 박원순 옹호 발언을 내놓습니다.
임종석이 24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박원순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선 겁니다. 임종석이는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썼지만 이 역시도 박영선으로부터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이낙연이도 제발 좀 그런 다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 타자 임종석도 4번 타자 윤호중.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박영선 후보 집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딱을 겨냥해서 거짓말하는 후보는 쓰레기라고 말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호중은 자기가 개발계획을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후보는 쓰레기냐 아니냐 쓰레기다! 이런 거친 막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결국 윤호중이 박영선을 위해서 멋지게 홈런을 한 방 날려주려다가 반대로 뒤통수를 까고 퇴장하는 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번 타자 윤호중도 아웃! 5번 타자 윤건영.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MB 아바타라 했다가 온갖 비판을 받았던 윤건영이가 30일에는 YTN 라디오에서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를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에 결국 휘말렸습니다. 윤건영은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당시 선관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현재 윤건영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를 뭐해? 그 법대로 하면 되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어이 선관위 정신 좀 차려.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이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자, 5번 타자 윤건영도 결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아웃! 자, 이래 아웃이 되면 누군가는 또 치고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후보, 선수, 누구게요? 오거돈 성추행 사건을 단순한 사고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김종민. 오세훈 후보를 극우 정치인으로 공격하면서 태극기 세력을 끌어들여서 광기, 도심 할극 등의 막말을 쏟아낸 김태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자신도 이런 막말을 했던 김태년이가 뭔가 민심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결국에는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서 막말 자제령을 내립니다. 김태년이 가도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은 오히려 후보 검증의 취지를 흐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흩뜨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하는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주기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요청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고 품격 있는 언어 그래 며칠간 한번 보자고. 도대체 이 민주당의 막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의 후보들 막말도 아닌 걸 막말로 팔아가지고 차명진 의원을 중도 하차시키려고 했던 그 꼬라지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런 막말 같았으면 국회의원 배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뭐 이런 막말 자제력 내린다고 이게 막아지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전 세대가 다 돌았었어요. 아니 지금 당내 보십시오.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김태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제가 되겠냐고요. 아마 내일 아침부터 막 쏟아질 거면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의 시시때때 기어나오는 그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뭐 하나 나오면 디고마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 아직도 그 몇 명 더 있습니다. 조만간 누군가는 완전히 두 손 드는 자책 결성골을 날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가 어려워지다 보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가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하여간 야권 후보는 가만 누워서 그냥 떨어지는 감만 뚝뚝 받아먹는 꼴이 됐습니다. 방금 들려드렸다시피 좌파 진영에서 5명의 이 똥볼 타자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똥볼 타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박영선의 표를 갉아먹는 흔히 말로 엑스맨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야, 신기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된다는 게. 말만 하면 그냥 똥볼이 돼서 헛소리가 돼서 논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좌파에 대한 신의 진노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눈 뜨고 반드시 부정선거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꼬라지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제 말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양반들아. 자, 마지막으로 서울만 아니고 부산에서 쏘올린 기똥찬 똥볼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던 민주당이 박 후보 관련 기초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김용천 후보 선대위가 지난 30일 박영준 후보와 배우자 조현실을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 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을 고발을 했습니다. 선대위는 고발 내용으로 박형준 후보와 조 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 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의 전입신고한 전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정정된 부산 기장군 청강리 한 건물의 지방세 과세 대상 누락과 주택기능을 하는 건축임에도 사무소로 신고한 점 등을 포함시켜서 고발한 겁니다. 고발 내용 중에는 재산신고에 누락된 건물인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13 이 건물이 지난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 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을 문제로 삼으면서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에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의 기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발장에 기록을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선대위가 실제로 고발장에 포함시켰던 건물은 박형준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착각해서 지방세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이고 박형수가 이스라엘 총리 그 말을 오늘이라 했다가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고발까지 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지간하면 그냥 선거 끝내야 되겠네 보니까. 아이고 좌파들 하는 이 전부 하는 꼬라지들 보십시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시간까지도 거짓말 프레임을 가동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황칠 오메기떡. 이 방송 끝마다 홍보 한 번씩 하려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맛있습니다.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거나 선물해 주면 맛있었다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선거를 떠났어도 완전히 어디 5.1장 열리는 저 시골 장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놈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대한민국호에 우리가 몸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뛰어내려 희생을 당할지 아니면 선장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년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